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정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어느 병원을 가도 사실은 일단은 지금 그거 하나 먹는 약은 처방을 하고, 임신 초기에 여행을 자제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파마 염색이 사실은 화학약품이고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자극적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걸 물어보실 때 사실 뭐 금기해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의학적으로. 술, 담배는 금기고 특히 이제 간접 흡연도 사실은 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현저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흰머리가 오히려 스트레스면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사실은 다 대부분이 흰머리 감추시려고 많이 쓰고 다니세요.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 그게 너무 스트레스면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긴 하죠. 대신 이제 환기 잘 되는 환경에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아기 낳기 전에 마지막이다, 시간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37살, 35주 때 머리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파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두세 시간은 걸리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앉아서 두세 시간을 계속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후반대로 가면, 그것도 금기 상황은 아니지만 아마 해보시면 되게 힘들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만약에 정말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눈 가벼울 때 하시는 게 낫고, 초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초기는 유산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조금 안정되면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초기 때 뭐 그렇게 급할 건 없어서, 괜히 또 파마하고 그 다음에 유산 때 이렇게 진단받으면 괜히 그게 자기 마음속에 평생 후에 하여튼 평생 짐처럼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하신 거 아니면 보통 이제 중기 때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죠. 피부로 흡수되는 거 사실 그렇게 피부로 흡수돼서 전신으로 돌고 그거가 태아한테 가는 영향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면 그냥 안 하셔야 되고, 정말 나는 이 머리가 너무 스트레스다라고 하면 그냥 하라고 말씀드려요. 요새 질문 많이 하시고, 요새는 임신 전 상담도 많이 오셔서 사실은 질문 많이 하시는데, 남편이 먹는 거하고 산모가 먹는 거하고는 사실은 너무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임산부가 사실 임신 3개월 전부터 엽산을 먹으라고 하고, 용량 딱 정해져 있죠. 0.3mg 이상, 400마이크로그램 이상 드시라고 하는 거는, 12주까지 드시라고 하는 거는 신경화조선 등의 기형아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과 용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이런 거는 산모가 드시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 거고, 남편이 드시는 거는 그런 거에 전혀 효과는 없고요. 보통 이제 정자칫, 운동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드시는 거지, 산모가 드시는 거랑 목적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우선은 둘 중에 누가 잘 먹어야 되냐, 그러면 산모가 제대로 드시는 게 맞고, 요새는 산후까지 먹는 추세예요. 그래서 보통 산모 영양제에 엽산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중후반기에는 애기 잘 안 크는 거, 뭐 애기 그런 배수 환경이 태아에서 자궁 환경이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먹게 되는 거고, 산후에는 산후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새는 임신 전부터 산후까지 좀 먹을 수 있게 산모용 영양제 사실 다 섞여 들어가요. 출산 예정일은 바뀌는 경우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일이라는 것은 이제 계산을 먼저 하죠. 그래서 14일, 그러니까 생리 시작하고 14일째 수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계산한 예정일이 맞아요. 우리가 그 계산하는. 그렇긴 한데 항상 생리하고 딱 14일째 수정이 되는 게 아니죠. 뭐 20일째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뭐 10일째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요새는 초음파가 워낙 발달해서 초음파를 다 예정일을 잡고, 보통 그거 잡는 시기가 7주에서 9주. 보통 그때 잡아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정도 차이는 교정을 하진 않고, 만약에 그보다 넘어가면 예정일을 교정을 하고, 그때 예정일이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사진 보면 맨날 예정일 나오죠. 그 오른쪽 하단에 그 예정일은 그냥 얘의 몸무게로 쟀을 때 예정일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걸로 예정일이 계속 바뀐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예정일은 한번 정해놓은 값이 있으면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 지금 주스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중간에 애가 크다고 갑자기 예정일이 땡겨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일은 바뀌지 않고 초반에 7주에서 9주 사이에 고정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요 시기에 병원을 못 다니거나 요 시기에 뭔가 제대로 교정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주에 왔는데 예정 애기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사실 20주 이때 정밀 초음파 때 애기 사이즈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뭐 차이 나봤자 며칠 차이긴 한데 1, 2주 이상 너무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초반에 찍었던 사진 갖고 오라고 저도 얘기해요. 그래서 예정일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하고 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지, 제가 중간에 갑자기 제가 처음 봤는데 애가 크다고 해서 예정일 땡깁시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임신 초기는 굉장히 이상한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힘드신 분도 있어요.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입덧 때문에 몸이 괴로우면 많은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나기도 해서,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임신 초기, 임신 후기가 우울 지수가 조금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연한 사실 두려움, 걱정들이 많은 시기여서 굉장히 웹서칭을 되게 많이 하죠. 웹서칭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올바른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입덧 있어가지고 한번 정보 해볼까 이렇게 하면 먹지 말라는 것만 수두룩하게 나오고, 어디 뭐 여행 가볼까 하면 가지 말라는 거 수두룩하게 나오고, 하여튼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된 정보 사실은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녀서 더 두렵고, 더 이 행복한 시기인데 사실은 조금 막연한 걱정을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렵거나 걱정이 있을 때 사실 주치의 선생님들 다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문제가 되거나 그런 증상들은 사실 얘기하시면 주치의 선생님들 다 신경 써서 말씀하고요. 보통 이렇게 다 지적하지 않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는 산모여서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라는 이런 기쁨을 초기에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잘 넘기시면 정말 몸도 편안해지는 임신 중기로 접어드시는 거기 때문에 초기 때 그런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서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